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저희가 passive elements, 즉 수동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active element 중에 하나인 generator, 즉 전기 발생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박스 안에 코일이 담여져 있는 회로가 있고 그 왼쪽에 연구자석이 회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코일 수는 많지 않아서 거기서 전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생기는 자기장은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코일 안으로 들어가는 자속은 이 연구자석이 회전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A랑 B 단자 사이에 교류 전류가 생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 시간에 우리가 인덕턴스를 생각했을 때 했던 가정들 중에 몇 개를 또 가져오겠습니다. 즉 코일 바깥의 세상, 즉 파란 박스 바깥에서는 자기장이 없다고 얘기할 거고 A랑 B 사이의 전기저항은 무시할 수 있어서 실제로 전기장의 효과도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가정들을 머릿속에다 담아두고 우리가 생성, 즉 제너레이터에서 생기는 전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코일을 포함해서 바깥 단자 A랑 B까지 하나의 회로라고 생각하면 그 회로를 따라서 전기장을 선적분한 값이 바로 전압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는 다름 아닌 마이너스의 회전 선적분 E.ds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인덕턴스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논의했던 것 같이 그 electromotive force, 즉 EMF는 다름 아닌 코일 안에서 자속이 얼마나 링킹되어 있느냐. 그래서 EMF는 다름 아닌 자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전압 V는 마이너스 electromotive force EMF가 될 것이고 이것은 다름 아닌 dt분의 d의 플럭스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것은 바로 magnetic flux, 즉 자속이 바깥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즉 이 경우에서는 회전하는 영구 자속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지 이 코일을 따라서 흐르는 전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가정할 겁니다. 즉 저기 있는 코일은 임피던스가 아니다 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압 강한 V는 마이너스 EMF 즉 electromotive force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dt분의 d 플럭스가 될 것이며 이것은 시간의 함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제너레이터를 회로 구성 요소로 표시를 해보면 저기 그림과 같이 A랑 B 단자가 있고 이 동그라미 안에 이 electromotive force인 이 필기체 대문자 E를 쓰고 화살표는 거꾸로 올라가겠죠. 이유는 V의 부호와 이 electromotive force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는 마이너스 대문자 E, 그게 바로 dt분의 d 플럭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전압은 A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화살표를 그리면서 V가 내려가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까는 연구자석이 돌아갔죠? 이번엔 연구자석은 그대로 있고 코일이 돌아가는 그러한 제너레이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그림을 한번 잠시 비디오를 포즈 시키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셨나요? 보면 슬라이딩 컨택트가 있죠. 그러니까 움직이면서도 계속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딩 컨택트가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 놀이공원 가시면 범퍼카 보면은 이 안테나처럼 높이 달려가지고 천장에 이 전선이 접촉이 되면서 우리가 범퍼카를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전기가 그대로 계속 갈 수 있게 그러한 형상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장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일정하게 지금 연구자석에서 뿜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다만
코일 안에 들어가는 자속이 내가 기계적으로 회전시킴으로써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 오른쪽 끝에 있는 터미널 A와 B 사이의 전압 강화를 내가 구하고 싶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선 예와 똑같이 우리가 B에서 A까지 가는 전기장의 선적분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박스 안에 자기장이 그대로 있으니까, 즉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니까 얼핏 생각하기에 그러면 저 제너레이터 안에는 전기장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델 크로스 E가 자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에 따른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 정자기의 경우라면 그렇다면 전기장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소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장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떤 전도체, 그것도 완전한 전도체 내에서 자기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완전 전도체 내에 있는 전하에 작용하는 합력, 즉 토탈 포스가 0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즉 전기장의 모든 합, 그리고 전기장의 모든 합이죠. 그래서 중첩한 E 필드와 전도체 내에 있는 전하의 속도 벡터 V, 그리고 자기장 벡터 B를 우리가 버무려서 만드는 로렌츠 힘, 그 로렌츠 힘이 0이라는 뜻이죠. 자, 이거 수식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렌츠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E 더하기 V 크로스 B 이죠. 근데 이것이 0입니다. 여기서 가정은 뭐죠? Q가 1인 경우입니다. 즉 단위 전하일 때 F는 E 더하기 V 크로스 B가 되어 있고, 완벽한 전도체 내에서는 이것이 0이 되겠죠. 자, 완전한 전도체 내에서 전기장이 없다라는 것은 언제 맞는 말이냐면 전하의 속도가 0일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V 크로스 B가 0이 되니까 E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전하의 속도가 0이 아닌 V가 있다. 그런데 B도 0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V 크로스 B가 0이 아닌 수가 됩니다. 그런데 완벽한 전하 전도체에서 전하에 미치는 힘은 0이 돼야 되니까 전기장은 0이 아닌 것처럼 됩니다. 그걸 수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위의 식을 토대로 우리가 적분을 이용하면 A에서 B까지 컨덕터 내에서의 경로를 따라서 전기장을 적분을 하면 그 적분값은 마이너스의 A에서 B까지 V 크로스 B ds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V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왼편에 있는 적분항은 0이 아닌 어떤 일정한 수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선적분하면 그 값은 0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회로 중에서 반으로 딱 나눠서 A에서 B를 시작점과 끝점으로 하는 안쪽으로 도는 그 경로에 대한 선적분은 0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값은 다름 아닌 마이너스 값을 붙이고 A에서 B까지 V 크로스 B ds를 계산한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서서 우리 배운 제식을 결합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EMF, 즉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다름 아닌 코일 안에서 흐르는 혹은 지나가는 플럭스의 시간에 따른 미분값과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즉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박스 내부 안에 자기장은 우리가 정적으로 있지만 코일을 움직임으로 해서 실제로 코일을 지나가는 자속은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결국은 A랑 B 터미널 사이의 전압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A에서 B까지 E.ds, 즉 전기장을 선적분한 것은 전압 V와 같고,
그래서 두 터미널 사이의 전압 강화와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은 또 다른 식, 즉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B 크로스 B ds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이것은 플럭스 링키지가, 즉 플럭스 링키지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 플럭스 링키지라는 거는 매그네틱 플럭스가 이 코일과 링크된 것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 즉 코일이 계속 돌아가면 그런 링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저러한 값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플럭스의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로 그것이 마이너스 EMF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